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이름도 멋지고 마시는 방법도 독특하며 재료마저 신기한 술, 바로 멕시코의 데킬라입니다. 오늘은 데킬라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또 포함되어야만 하는 메탄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데킬라는 멕시코 술이라는 단순한 인식이 강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멕시코 중에서도 특별한 곳에서 생산된 술입니다. 멕시코 서부의 할리스코 주에는 데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데킬라라는 술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데킬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할리스코주와 데킬라 마을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화산토와 기후 그리고 고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이 데킬라의 주재료인 푸른 용설란의 생장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데킬라가 생산되는 지역은 데킬라 타운을 포함한 할리스코주 전역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우 유사한 술들은 데킬라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생각해 우리나라의 소주와 안동소주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로 인해 데킬라는 선인장으로 만드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선인장도 다육식물의 일종이고 데킬라의 주재료인 푸른 용설란도 다육식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을 진화시킨 식물들이 다육식물입니다. 단순히 외형만을 본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알로에가 떠오르지만 알로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식물입니다. 꽃이 자주 피지도 않고 열매는 본 적도 없는 용설란으로 굳이 데킬라를 만들게 된 것은 과거부터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지역의 고대 국가인 아즈텍에서는 용설란 즙을 발효시킨 풀케라는 음료이자 주류가 수천 년 전부터 음용되었습니다. 또 용설란을 이용해 만드는 또 다른 증류주인 메스칼 역시 멕시코 전역에서 생산되고 또 사용됩니다. 데킬라와의 차이점이라면 데킬라는 푸른 용설란이라 계속해서 반복했던 특정한 종류의 용설란만을 사용합니다. 반면 메스칼은 아무 용설란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결국 메스칼이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며 데킬라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정적인 주류로 좀 더 고급으로 구분됩니다. 간혹 그림처럼 애벌레를 넣어 담근 멕시코 술을 보실 수 있는데 모두 메스칼입니다. 데킬라에는 애벌레를 넣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조법은 간단합니다. 푸른 용설란을 재배해 잎을 잘라내고 용설란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알줄기인 피냐를 준비합니다.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실제로 파인애플을 스페인어로 피냐라고 합니다. 피냐의 열 처리와 추출, 증류, 발효, 숙성 등의 과정을 통해 데킬라가 만들어집니다. 선사시대부터 술을 담가 음용했듯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은 단순한 발효를 통해서 혹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친 후 발효를 통해 술로 변화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본다면 데킬라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달콤합니다. 포도당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죠. 포도를 늦게 발효시키면 와인이 됩니다. 밀은 고소하며 탄수화물이 풍부하지만 그다지 달콤하진 않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리를 물에 불려 발화, 건조, 뿌리 제거를 시켜 메가로 만들어 메가당을 에탄올로 변환시킵니다. 달콤한 사과를 이용해 만드는 전통적인 주류는 사이다입니다. 과당과 포도당, 설탕이 풍부한 과일이니 발효는 쉽습니다. 소주나 사케 종류들은 쌀로 만들어집니다. 쌀 역시 그 자체로 확연히 달진 않으니 열을 가해 쪄내서 술을 담그게 되죠. 갈락토스와 포도당 등의 집합체인 꿀로 만드는 술도 있습니다. 먼 과거부터 북유럽에서 사용되던 미드입니다. 보드카의 제조에는 곡물이나 감자가 사용됩니다. 곡물의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는 담금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을 만들 효모에 먹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보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럼은 사탕수수의 달콤한 수액을 발효시켜 만드는 독한 술입니다. 이처럼 에탄올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효모에 의한 발효 과정을 일으키기 위한 당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당분이 없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해 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 되는 것이죠. 푸른 용설란의 성분을 살펴본다면 예상했던 바대로 그다지 당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달콤했다면 이미 용설란 주스나 샐러드가 판매되고 있었겠죠. 가장 많은 성분들은 셀룰로스입니다. 흔히 식물의 섬유질이라고도 불리는 질긴 사슬 형태의 탄수화물입니다. 셀룰로스와 더불어 인간이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녹말, 그리고 당분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 모두 포도당을 기본 구조로 갖습니다.
포도당 분자들이 어떤 형식과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겐 등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룰로스의 화학 구조를 작게 쪼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메스칼을 만들거나 뜨겁게 쪄내 데킬라를 만들듯 피냐의 열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데킬라에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다면 어느 과정에서 왜 포함된 것일까? 메탄올의 고전적인 명칭이자 또 다른 관용명은 목정 알코올, 즉 우드 알코올입니다. 나무를 이용해 만드는 알코올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탄올이 미생물에 의한 설탕의 발효에 의해 생성된다면 메탄올은 단순히 나무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섭취했을 때 실명, 두통, 호흡곤란 및 사망이 발생하는 독성 알코올 화합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데킬라에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을지는 여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보겠지만 메탄올은 술의 컨지너라는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표에 보이듯 블랑코, 레포사도, 아니호 세 종류의 데킬라 모두에 같은 범위의 함량이 확인됩니다. 블랑코 혹은 플라타는 숙성되지 않은 투명한 데킬라로 오크향이 없고 용설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포사도의 경우 1년 이내 오크통 숙성, 그리고 아니오는 1에서 3년간의 오크통 숙성을 거칩니다. 그리고 같은 함량으로부터 일부러 데킬라 속 메탄올의 양이 조절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성립될 듯합니다. 푸른 용설난 알줄기를 열 처리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식물이나 나무에 열을 가해 얻어지는 액체 형태의 물질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초액입니다. 불을 가한 리그닌 성분의 산 혹은 단순히 목초라는 이름 그대로 우드 비네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를 것 없는 검은색, 갈색, 황색 등의 색상을 갖는 물질입니다. 간혹 목초액이 무좀 관리를 비롯해 살균과 건강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목초액은 독성 물질입니다. 주성분은 메탄올과 아세트산, 아세톤, 유기산과 벤젠 화합물들이며 발암물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나무를 쪄내거나 태우면서 리그닌을 비롯한 나무 성분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올도 생성됩니다. 데킬라의 제조 공정상 메탄올은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 이상한 점은 먼 과거였다면 어쩔 수 없더라도 다양한 화합물 분리 기술이 개발된 현대에서는 메탄올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리 과정의 복잡해짐에 따라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일 수도 있지만 발효 중 생성되는 술에 포함된 에탄올 이외의 성분을 의미하는 동류물이라는 용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컨지너라는 말은 같은 족에 속한 물질들을 의미해 근본적으로 같은 원천과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지너의 다른 국문 명칭은 착향료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향을 부여하는 물질이 됩니다. 결국 메탄올을 제거하면 데킬라의 맛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맛이 없는 쪽으로 말이죠. 굳이 불로 태우지 않아도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에탄올 외의 다른 알코올들도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데킬라 속 메탄올의 중요성은 공식 멕시코 표준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탄올은 모든 알코올 음료에 미량이라도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이다. 메탄올은 식물성 원료인 팩틴의 가수 분해에서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메탄올은 데킬라의 필수 요소입니다. 양을 멕시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데킬라가 아닌 다른 주류에 포함된 동류물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탄올, 프로파놀, 그리고 탄소 4개로 이루어진 뷰타놀의 종류들과 5개의 탄소로 구성된 알코올들까지 주류의 종류에 따라 함량이 다양합니다. 대부분 미량이지만 앞선 표에서 보았듯 데킬라 더불어 브랜디 종류들은 동류물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숙취가 강하게 온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인체에 유입된 알코올은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을 통해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를 거쳐 카복시산으로 산화됩니다. 에탄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며 이후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를 통해 아세트산이 됩니다. 이들 중 무엇이 숙취를 일으키는지는 술과 숙취의 영상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알코올들은 어떻게 되느냐? 메탄올은 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되어 미토콘드리아와 망막을 비롯해 인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더 진행된다면 개미의 화학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폼산으로 변환되죠. 부동액을 먹으면 죽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 글라이콜 자체는 독성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섭취되면 글라이콜 알데하이드를 거쳐 글라이콜산이 되며 남아있는 알코올 작용기는 한 번 더 반응을 통해 옥살산이 됩니다.
옥사산은 신장 결석의 주 원인이기도 하며 급성 신부전을 일으켜 사망을 일으킵니다. 데킬라의 또 다른 동류물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아세톤으로 변화합니다. 당연히 체내에서 아세톤이 생성되는 것이 좋을 리 없습니다. 심한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알코올들을 술에 그대로 넣어두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먹고 죽나 안 죽나만 계산해봐도 우리 마음이 훨씬 편해지겠죠. 멕시코 법에서는 데킬라 속 메탄올의 양을 최소 0.3g/L에서 최대 3g/L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 값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메탄올이 너무 적으면 데킬라 맛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죽나 안 죽나 보기 전에 몇 가지 데킬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세 쿠엘보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데킬라 종류인데 간혹 드셔본 분은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호세 쿠엘보 데킬라를 드셔왔을 겁니다. 이 종류는 에스페샬이라 써있어 대단한 것 같지만 푸른 용설란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용설란을 섞어 넣으면 멕시코 법상 데킬라로 승인될 수 없으니 51%의 푸른 용설란과 49%의 설탕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나는 정말 진짜 배기 데킬라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처럼 트레디쇼널이라 써있는 종류를 드셔보세요. 같은 호세 쿠엘보지만 100% 푸른 용설란으로 만드는 데킬라입니다. 물론 조금 더 비쌉니다. 투명한 것에서부터 레포사도와 아네오로 갈수록 색이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색과 비례해 가격도 비싸지긴 합니다. 여하튼 40%의 데킬라 큰 거 한 병은 990ml입니다. 메탄올이 최대 함량이라 가정한다면 2.97g의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마신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문헌에서 발표된 메탄올의 독성을 기준으로 할 때 안 죽습니다. 당연히 먹으면 죽을 양의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안전하니 메탄올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메탄올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술이 독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탄올의 질량을 kg 단위로 넣을 수 있고 혈중 알코올이라 그래서 단순히 성인의 혈액은 5리터다 라는 수치로 계산하면 그냥 죽습니다. 혈액이 5리터인데 술을 1리터 넣으면 안 되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몸속 모든 체액이 다 함께 작용하며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 인체를 구성하는 체수분 비율을 상수로 활용하고 체중을 곱해서 알코올이 뒤섞일 수 있는 최대 체액량을 기준하면 옳습니다. 술을 단번에 혈관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니 먹는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도 고려합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보통 시간당 0.017%라고 근사되며 음주 시간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kg의 남성이 데킬라 한 병을 2시간 동안 혼자서 다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퍼센트는 부피 백분율이니 한 병의 데킬라에는 396ml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의 밀도인 0.789g/ml로 계산한다면 312.4g의 에탄올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에탄올의 질량 0.3124kg과 남성의 체수분 상수 0.68 그리고 체중 70kg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무려 0.656%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옵니다. 2시간 동안 마시며 술이 좀 분해된다고 쳐도 0.622%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얻어집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점점 분해되지만 다 분해되는데도 40시간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0.45%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냥 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5분마다 데킬라샷 한 잔씩 혼자 2시간 동안 마시면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메탄올 때문이 아니라 에탄올 때문에 죽습니다. 동류물은 꼭 술에만 해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착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때 다이옥신이나 퓨란 종류와 같은 유해성 물질이 동류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의약품이나 석유화학, 살충제 제조 과정에서도 여러 동류물들이 생성되며 많은 경우 이들은 유용한 결과보다는 인체나 환경에 독성을 보이는 불순물로 구분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류물을 단순히 착향료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메탄올은 독성 알코올이지만 술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킬라에는 메탄올을 비롯한 동류물들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킬라를 많이 마시면 메탄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